제가 먹는 영양소 위주로 머리 세포의 그 증식에도 화이트닝, 피부의 탄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실은 먹는 걸로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드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대한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떠한 그 성분들이 여드름 혹은 피부에 도움을 주는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 피부에 좋은 영양소는 너무나 많지만 제가 좀 신경 써서 제가 먹는 영양소 위주로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C. 이 비타민 C는 피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의 그 항산화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콜라겐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 번째로 그 화이트닝, 보통 이제 얼굴이 까매지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효과를 지닌 굉장히 좋은 영양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좀 깊게 들어가자면, 이제 몸에 생활을 하면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생기고 자외선을 받을 때 이제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이 되는데, 활성산소가 피부뿐만 아니라 이제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손상을 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성산소를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바이타민 C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콜라겐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잇몸에 피가 나는 병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괴혈병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인체의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그리고 김이 이런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화이트닝 효과에 있어서 비타민 C가 색소를 만드는 효소 타이로시네이즈를 약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얼굴의 화이트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한 알당 1000m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인데 보통 이제 드시는 양을 보면 저는 보통 1000에서 2000 한 알에서 두 알 정도 먹고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메가도즈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3알 혹은 6알, 하루에 12알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고 신장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찾아보면 원래 결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러한 내용도 있어서 적당한 용량은 너무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은 브로콜리, 피망, 이런 녹색 채소나 혹은 키위, 오렌지, 귤 이런 과일들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씹어 먹으면 너무 셔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약으로. 제 친구가 잠 깨려고 네. 이걸 그냥 넣고 씹어 먹더라고요. 저도 몇 번 씹어 먹다가 그때부터 안 먹었거든요. 너무 쉬어서. 잠이 그냥 확 깰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쏙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D. 보통 이제 비타민 D는 자외선을 받으면 체내에서 생성이 되는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긴다라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건선, 백반증, 원형 탈모 이러한 것들이 비타민 D의 부족과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D가 피부 각질 세포의 형성과 분포에 관여를 하고 모낭 세포, 머리 세포의 그 증식에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코로나로 다들 집에서만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야외 활동이나 이런 걸 덜 하시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비타민 D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비타민 D는 피부에서 합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난 비타민 D를 늘리기 위해서 나가서 자외선을 한 2시간, 3시간 쬐야겠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야외 활동은 적절히 하되 이제 사실은 먹는 걸로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자외선을 쬐면 얼굴이 좀 까매질 수 있고 혹은 피부암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장시간 쬐는 것보다는 먹는 걸로 충분히 보충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은 연어, 송어 같은 생선이고 계란, 노른자, 우유 등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으로 유명한 지방산인데요. 보통 생선에 분포하는 지방산이고 DHA와 EPA가 이제 주 성분입니다. 이러한 그 오메가3는 저희 몸에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으로 이제 유명한데, 피부에 이제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보면 첫 번째는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받는 손상을 줄여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여드름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여드름을 억제하는 음식 중에 이제 생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피부 장벽 보호 기능이 있어서 뭐 건조한 피부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너무 많아서 이거 외에도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바이타민 C와 함께 굉장히 그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서로 시너지적인 효과가 있는 중요한 비타민이고, 비타민 A라든가 아연, 뭐 셀레늄, 비오틴 이러한 것들이 많이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이니까 뭐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걸로 이러한 것들을 보충하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말고도 중요한 비타민이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얘기한 거고요. 거기서도 또 중요한 걸 고르라고 하면 진짜 어려운 얘기죠. 네. 사실은 뭐 하나가 부족하면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하나가 안 좋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뭐 피부 건강과 미용에 있어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를 꼽자면 비타민 C지만 또 다른 것들이 부족하면 안 좋기 때문에 앞에 두 개 순서로 중요한 순서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중요한 순서 혹은 결핍되는 그 좀 부족하다고 보고가 되는 그러한 것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비타민 C? 굳이 어려운 질문을 꼭 해서 저희는 다 사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다. 피부 트래블러. 자, 정리하자면 항산화 작용, 그리고 화이트닝,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이타민 C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 그리고 항염증 작용을 지닌 오메가3 지방산, 이러한 것들이 피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